관계를 바꾸기 위해,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 혹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참 많은 애를 씁니다. 참고, 맞추고, 이해하고, 기다리며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달라지겠지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고마움도, 변함도, 달라진 태도도 아닌 그저 무심한 반응 혹은 더 큰 당연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썼을까? 더 나아지리란 희망으로 했던 애씀이 어느 순간 허무함과 자괴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점점 관계가 더 기울어지는 걸 느끼며 내가 이 관계에서 뭘 하고 있나 하는 허탈감마저 드는 순간 말이죠. 이럴 땐 정말 묻고 싶어집니다. 정말 애쓰면 뭐가 달라질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애쓰고 있었던 걸까?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변하길 바라는 누군가를 위해 너무 많은 감정을 써오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쉼이 되길 바랍니다. 그 애씀을 멈추라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마음이 더는 허무하지 않도록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고 보듬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실망을 경험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실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도 달라지지 않을까? 입니다. 상대를 이해시키고 싶어서, 잘 지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참고 맞추고 애를 쓰지만 돌아오는 건 미동도 없는 반응. 심지어 점점 더 당연하게 대하고 더 무례해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천천히 식어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노력하면 그 사람도 언젠간 달라질 거야라는 믿음입니다. 애씀은 상대의 태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몫을 열심히 다합니다. 이해해주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감정도 꾹꾹 눌러가며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변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기지 않는 이상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를 쓴다고 상대가 바뀌지 않는 건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애씀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애쓸수록 상대는 그 태도를 당연한 기본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조금 거칠게 대해도 받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순간 내 모든 노력은 변화의 동기가 아닌 기대의 기준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애쓴 만큼 더 무시당하는 역설. 사람의 심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해줄수록 더 고마워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잘해줄수록 더 쉽게 여기고 더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상대 입장에서 긴장감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내가 뭘 해도 이 사람은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는 화도 안 낼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내 모든 애씀은 존중이 아니라 기대 수준이 됩니다. 특히 연인, 친구,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사소한 배려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고 그조차 조금만 줄여도 왜 요즘은 예전 같지 않냐는 말을 듣게 됩니다. 애쓴 만큼 더 소외되고 배려한 만큼 더 무시당하는 이 부조리는 결국
애씀이 기준이 되게 한 나의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대하게 만든 구조에는 내가 허용한 침묵과 나의 애씀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죠. 그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지켜야 했던 시간.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애썼을까? 그 물음의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바뀌는 사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허탈함과 절망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사람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내 감정과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 애쓴 시간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도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시간 동안 한 행동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애씀으로 인해 내가 무너지고 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상의 감정을 소모하지 않도록 그 애씀을 멈추는 건 포기가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나의 애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은 타이밍이 맞지 않은 사람. 가끔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내가 맞지 않는 타이밍에 만난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 감정을 다룰 줄 모르는 시기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럴 땐 내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받을 시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사람은 준비가 되어야 변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진심을 쏟아도 그건 그저 부담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애를 쓰면 쓸수록 나를 더 쉽게 대하게 되는 구조 속으로 빠져듭니다. 애씀은 변화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애쓴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말하지만 그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건 오히려 피곤함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애쓴 만큼 그 사람이 달라질 거란 믿음은 어쩌면 내가 관계에서 붙잡고 싶은 희망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애씀을 기준 삼지 마세요.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애씀의 대가로 상대의 태도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그건 오히려 나를 더 허무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바닥까지 끌고 가는 감정의 소모일 뿐입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애쓰는 대상이 아니라 그 애씀으로 지쳐가는 나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 노력한다고 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관계는 양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착각을 하는 순간은 이럴 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애쓰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바뀌겠지. 내가 더 잘하면 나를 소중히 여겨주겠지.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이번엔 다를지도 몰라. 이런 마음은 착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고 외롭게 만드는 일방향 감정 노동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노력하고 애쓰는 구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항상 양쪽이 있어야 굴러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조금 더 하면 이 관계가 지켜질지도 몰라라는 희망을 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때로는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유지하는 불균형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반복되면 상대방은 점점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이해심이 많으니까 좀 대충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당신의 애씀은 감사가 아닌 기대로 바뀌고 결국 무시로 전락합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애쓰면
관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관계는 원래 서로가 서로에게 기울여야 하는 감정의 평형선 위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혼자 애쓰는 순간 이 균형은 깨집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 감정의 소진자와 감정의 수혜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상대는 이 불균형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배려와 노력을 선택이 아닌 성향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지. 이 사람은 늘 내 말을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당신이 갑자기 멈추면 도리어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관계는 양쪽이 바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변화할 수 있다는 것.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관계는 절대로 건강하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의 두 페달이 서로 맞물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멈추면 결국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밀고 나가려 하면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애쓰게 될까요? 그건 우리가 내 노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때로는 순수하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바뀔 의지가 있을 때만 바뀝니다. 외부의 애씀이나 설득으로는 일시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 나중엔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을 못 바꾼 것 같다는 자기 비하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문제는 노력의 방향이 아니라 애초에 노력 자체가 필요 없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애썼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까지 애써야 했던 관계였느냐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하지만 무거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람을 붙들지 않으며 지키고 싶은 관계와 떠나야 할 관계를 분별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생깁니다. 당신이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꿀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돌려주세요. 당신의 애씀은 누군가의 변화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아끼는 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세 번째,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나를 살립니다.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를 붙잡을 것인가, 애쓰지 않아도 따뜻한 관계를 향해 걸어갈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책임감이 강하고 타인을 쉽게 미워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전자를 선택합니다. 이 관계도 나한테는 소중하니까. 어쩌면 내가 좀 더 잘하면 이 사람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 정도 노력은 괜찮아. 나니까 참을 수 있지. 이런 마음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반복되면 결국 자기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상대방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관계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애정과 인정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 갈망이 너무 커지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랑받아 마땅한 나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랑을 얻기 위해 나 자신을 깎고 줄이고 지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애쓰는 관계 안에 머무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이 사람은 나의 노력을 몰라줄까? 이 사람은 왜 한 번도 내 입장에서 생각해 준 적이 없지?
이 질문은 곧 관계의 경고음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음이 자주 들리기 시작했다면 이미 그 관계는 당신을 갉아먹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관계는 다릅니다. 그 안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고 애써 맞추지 않아도 맞춰지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늘 무엇을 해줘야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편안함이 흐릅니다. 이런 관계는 서로의 애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존중과 배려가 교감처럼 흐릅니다. 상대방이 힘들면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힘들면 그 사람이 먼저 내 손을 잡아줍니다. 관계는 결국 서로의 삶의 쉼이 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 피곤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장이 된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는 감정의 소모전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의 소모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좋아한다는 감정이 반드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나를 지치게 만드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애썼던 관계가 가장 먼저 나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실의 경험은 견디기 어렵지만 동시에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보다 나 자신이라는 걸 배웁니다.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보다 애쓰지 않아도 지켜지는 관계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정말 아무 노력도 없이 마음이 맞고 대화가 편하고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배려가 오가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처음에는 별로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내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은 나를 편하게 만들어주는가? 아니면 나를 늘 조심하게 만들고 눈치를 보게 만들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는가? 그 답이 후자라면 더는 자신을 지우는 애씀으로 이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수고도 애써 이해하려는 의지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당신을 이해하려 애쓰는 사람, 당신이 힘들 때 다가와서 말을 아껴주는 사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따뜻함을 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시간을 쓰세요.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건 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나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렇게까지 애써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누군가에게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더는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에 매달리지 마세요. 애쓰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당신을 살립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기대했기에 우리는 애씁니다. 그 애씀 안에는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관계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죠.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애써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고 그럴수록 나 자신만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관계에서 애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닿는 사람에게는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고 말없이도 서로를 살피는 온도가 생겨납니다. 더는 변화되기를 바라는 사람을 향해 전부를 쏟지 말고 당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세요. 관계란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나다워지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더는 자신을 소진하지 않고 존중받는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애쓴 만큼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애씀의 허무함을 견디는 법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